김혜영의 문대.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플랜 B 송교성 대표님과 한 달에 한 번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11월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예,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 공간들이 뭐 개관을 하거나 또는 앞두고 있거나 네. 또는 이제 앞으로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이슈들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건데 우선 옛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한 도모헌이 이제 새롭게 개관해서 예.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내년 상반기에 이제 부산 콘서트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와 또 부산문학관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좀 이슈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뭐 어떤 지점인지 좀 짚어보려 합니다. 네. 예, 이래 부산 곳곳에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생겨나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또 이게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도모헌 개관 소식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혹시 뭐 작년에 지난번에 방송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집이 그 집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예, 당시 이제 진양철 회장의 자택으로 나왔던 곳이 이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옛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9월 24일에 도모헌으로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개관이 됐는데 도모헌은 이제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도모하기 위해 그래서 휴식과 만남부터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자유로이 도모하는 공간을 뜻한다고 하는데 본래 이제 이 공간이 1984년에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지어져서 지방 청와대라고 불리면서 예.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또 부산시장 관사로 쓰이다가 이번에 완전히 이제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옛 시장 관사가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넓고 또 시설도 좋잖아요. 공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모헌 전체는 상당히 넓은 어떤 산책로하고 예. 잔디마당, 정원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에 이제 2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라운지와 전시 공간 그리고 이제 카페가 운영이 되는 걸로 바뀌었고 네. 또 계단식 강연장이 운영이 좀 되고 있고 2층은 이제 뭐 미팅룸이나 다목적 공간 등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곳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전시, 강연, 뭐 체험형,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에 휴관을 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이 되니까 뭐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평일은 6시까지, 토요일은 뭐 9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도 산책하고 거닐기도 참 좋겠고 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부산 콘서트홀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예, 부산 시민공원에 이제 부산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대형 콘서트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연면적이 1만 9천 메타 제곱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큰 이제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이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예, 2,000석의 콘서트홀과 400석의 챔버홀 등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빈야드 형태의 콘서트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빈야드는 중앙에 무대가 있고 그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객석까지 거리를 최소화해서 객석 어디에서나 뭐 음량을 웅장하게 좀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자리에서 스테레오라는 거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산 콘서트홀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파이프 오르간 설치가 된다고요. 예,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거의 한 30억에 가까운 예. 독일산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작업에 이제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파이프만 4,406개고 뭐 스탑 62개, 건반 4단으로 구성돼서 제작에만 28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웅장한 규모와 다채로운 소리로 악기의 제왕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되면 비수도권 공연장은 최초로 또 되고 부울경 일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 전문 콘서트홀로 완성도 높은 클래식 전문 공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참 시민은 물론이고 부산의 예술인들에게도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화예술 공간 이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퐁피두 분관 유치랑 관련된 논란이 있지요.
예, 우선 뭐 부산시는 세계적인 미술관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현대 미술의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와 협의를 거쳐서 네. 남구 이기대 공원 일대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분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7년 착공해서 2031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개관을 한다면 이제 퐁피두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뭐 14만 점의 작품을 바탕으로 매년 1회의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대단히 빠른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된다면 부산에서 세계적 수준의 미술 작품을 향유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좀 짚어주시죠. 예,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이제 반대 부산 시민 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산시가 이제 좀 불평등한 협약을 좀 숨겨두고 또 일방적으로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뭐 로열티가 한 30억에서 한 50억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뭐 60억 가량에 이르고 또 예측하기 힘든 추가 재정까지 이제 부산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미술계의 어떤 소통이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라는 주장인데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이 문제를 모두 자세하게 좀 다루긴 어렵고 네네. 여러 언론 보도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산 문학관 관련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부산은 광역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공립문학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부산 지역의 이제 문인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문학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해왔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부산시도 좀 늦긴 했지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관 건립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견 수렴이나 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서 또 장소 선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문학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올해 이제 중앙투자심사 등의 문제로 인해서 부산 문학관 건립 예산이 당초 한 290억의 계획이 됐었는데 한 121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부산시의 입장이 나오면서 지역의 문인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보면은 30억에 달하는 파이프 오르간 얘기가 있었던 콘서트홀도 그렇고 퐁피두 센터는 점점 더 규모를 더 키우고 있는데 문학관의 규모가 이렇게 지금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의 대다수 문인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이 개최가 되었고 뭐 반토막난 부산문학관 재추진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도 했는데 이제 이를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문학계의 반발이 큰 만큼 부산시가 사업비 축소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또 기존 계획과 비슷한 규모의 대안 마련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보도가 되었는데 뭐 물론 이제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뭐 이러한 이슈가 있다 정도로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중앙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문화 격차 해소도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문학관 같이 사실은 이제 또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 예술 분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기초 예술 분야라는 것, 또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좀 사업성보다는 그 가치를 좀 우선에 두고 중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런 논란도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또 부산의 문화예술 공간 앞으로 많이 생긴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11월에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 일단 문학 관련 소식 있네요. 예, 지난 26일 토요일에 시작된 제27회 그 요산 김정한 문학 축전이 11월 2일까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관 일원에서 걸개 작품전도 전시가 되고 있고 2일에는 문학 콘서트와 또 요산 문학 현장을 찾아서 인증샷 시상식, 또 창작 지원금 수여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깊어지는 가을에 요산 김정한 문학관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앙동에 위치한 오래된 인문학 북카페입니다. 백년호 사원이 2025년 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있는데 예. 마음의 가게 바람 부는 날을 연다고 합니다. 11월 2일 토요일에 15년을 넘도록 몸과 마음을 부벼온 동강동 은행나무 곁에 조그만 장터를 열고 도서나 소품 등의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제11회 부산 여성영화제도 개최가 된다고요. 네, 제11회 부산 여성영화제가 11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 동안 남포동 BNK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부산여성사회교육원이 주최하는 올해 부산 여성영화제의 슬로건은 부산 여성영화 상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좀 터를 잡고 다양한 삶과 시간, 상상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던 선배, 현역, 또 차세대 여성 감독들의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초대전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주목할 만한 여성 감독 13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성과 성별 불평등의 쟁점에 집중하는 부산 유일의 여성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밀락 수변공원이 이 술변공원이라는 오명에서 좀 벗어나고 이제 빛축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수영구는 밀락 수변공원에서 빛축제, 밀락루체 페스타, 줄여서 밀루페를 11월 2일 오후에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밀락 수변공원을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전국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 개발도 좀 진행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확정된 안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밀락 수변공원으로 저녁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뭔가 학생들의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밀루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박물관 전시 소식도 알아볼까요? 예,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공동 기획전으로 노릇노릇 부산을 지난 6월에 이제 개막을 해서 12월 1일까지 전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예. 부산의 시어조, 고등어와 또 부산의 해양 수산 문화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구에 위치한 임시수도 기념관에서는 지난 7월에 개막한 특별기획전 고무신을 11월 30일까지 개최를 하는데 한국 고무신의 역사와 또 부산 고무신 산업의 발전사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 속 부산 고무신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는 전시라고 하는데 두 전시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 추천해주고 계신데 이번 11월달 어떤 곳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소개드린 도모원에서 좀 프로그램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좀 찾아가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현재 1층 전시실에서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 작가죠 백남준 작가의 아카이브전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의 이제 비디오 작품들은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어 있지만 작품 제작을 위해서 계획했던 구상이나 도면, 스케치 등의 자료들과 또 개인전 포스터나 판화 작품만으로 구성된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산책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전시를 보러 도모원에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략하게 30초 정도 알려주시죠. 예, 여러 특강들이 개최되는데 11월 5일부터 12월까지 인생학 또 그다음에 부산에 대한 특강들 또는 커피에 대한 강연이나 정원 가드닝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모원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아, 아동 그리고 가족 단위, 연인 단위 프로그램이 참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주목할 만한 부산 문화예술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느덧 11월이 다가왔습니다. 11월도